안녕하세요. 러브 SOS 365 여러분. 오늘도 사랑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썸 타는 건 맞는데 진심인지 장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가 저한테 완전히 빠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게요. 남자가 당신한테 완전히 빠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5가지 결정적인 심리적 신호들을 알려드리고, 각 신호에 어떻게 대응해야 그 남자를 완전히 당신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건 제가 10년 넘게 연애 상담하면서 발견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다른 곳에서는 듣기 힘든 남자들의 진짜 속마음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신호, 당신의 일상에 개입하려고 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진짜 빠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뭘까요? 바로 그 여자의 일상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오늘 뭐 해?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물어봤던 남자가 갑자기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혼자 먹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일 날씨 춥다던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 요즘 감기 조심해야 해. 이런 식으로 당신을 챙기려고 하죠. 더 나아가서는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영화 볼까? 맛있는 카페 알아서 데려다 줄게. 이런 식으로 미래 계획에 자신을 포함시키려고 해요. 이건 남자가 당신을 자신의 삶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럼 이런 신호가 보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적당한 거리두기예요. 완전히 받아주지도 말고 완전히 거절하지도 마세요. 예를 들어서 고마워. 그런데 나는 원래 혼자 있는 시간도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아, 이 여자는 나한테만 의존하는 여자가 아니구나. 더 매력적인 애라고 생각하게 돼요. 동시에 그럼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기억하세요. 남자는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력해서 얻은 건 소중히 여기죠. 두 번째 신호, 당신만의 특별함을 찾으려고 해요. 두 번째 신호는 정말 확실한 건데요. 남자가 당신한테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여자들과 구분되는 당신만의 특별함을 찾으려고 해요. 너는 다른 여자들이랑 뭔가 다르네. 너만 가진 매력이 있어. 너는 정말 독특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당신의 작은 습관이나 말투, 표정까지 유심히 관찰하고 기억해요. 심지어는 너 웃을 때 눈 모양이 참 예뻐. 너 화낼 때도 귀여워. 이런 식으로 당신의 모든 면을 특별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죠. 이건 그 남자가 당신을 유일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당신의 특별함을 찾으려고 할 때 너무 쉽게 다 보여주면 안 돼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모든 걸 다 털어놓지 마세요. 대신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평소에 조용하다가 갑자기 활발해진다거나 늘 웃고 있다가 갑자기 진지해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계속 생겨요. 남자는 확실한 건 지루해하고 불확실한 건 계속 궁금해해요. 이 심리를 잘 활용하세요. 세 번째 신호, 당신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세 번째 신호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남자가 당신한테 진심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약한 모습이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평소에 강한 척하던 남자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 사실 나도 불안할 때가 있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런 전제를 달기도 해요. 이건 그 남자가 당신을 안전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약점을 보여줘도 괜찮을 만큼 신뢰한다는 거죠. 이 단계까지 오면 그 남자는 이미 당신한테 상당히 빠진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공감과 거리두기의 균형이 중요해요. 그 남자의 고민을 들어주되 완전히 빠져들어서 해결사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겠다. 그런데 오빠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공감은 해주면서도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세요. 절대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해결해줄게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당신은 그의 연인에서 엄마로 전락해버려요. 남자는 엄마와는 연애하지 않아요. 대신에 오빠가 이런 고민도 하는구나. 좀 더 인간적인 면을 보게 돼서 좋아. 이런 식으로 그의 솔직함을 인정해주되 거기서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네 번째 신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요. 네 번째 신호는 정말 확실한 빠짐의 증거인데요. 남자가 당신과의 미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여행 같이 가자. 다음 달에 내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줄게. 겨울 되면 스키 타러 가자. 이런 식으로 미래 계획에 당신을 포함시키려고 해요.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나중에 같이 살면 어떨까? 결혼하면 어디서 살고 싶어? 이런 진짜 진지한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하죠. 이건 그 남자가 당신과의 관계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는 이미 당신을 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자가 미래 이야기를 꺼낼 때 좋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바로 호응하면 안 돼요. 대신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살짝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남자는 아직 확신을 못 하는구나.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노력 과정에서 더욱 깊이 빠지게 되죠. 기억하세요. 남자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는 확신할 수 없을 때 가장 열심히 해요.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을 독점하려는 욕구를 드러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정말 결정적인 건데요. 남자가 당신한테 완전히 빠지면 당신을 독점하려는 욕구를 슬슬 드러내기 시작해요. 요즘 다른 남자들이랑은 안 만나지. 그 남자 동료 어떤 사람이야? 주말에 혼자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당신 주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너는 내가 지켜줄게. 다른 남자들이 너한테 관심 보이면 싫어. 이런 직접적인 표현도 하기 시작하죠. 이건 그 남자가 당신을 내 여자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 단계까지 오면 그는 이미 당신 없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기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경계선을 확실히 하는 것이에요. 남자의 독점욕은 적당할 때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과도하면 집착이 되거든요. 나를 챙겨주는 건 고맙지만 내 자유까지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싫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그의 독점욕을 적절히 만족시켜주되 완전히는 안주하지 마세요. 오빠가 나를 신경 써주는 게 느껴져서 좋아. 그런데 나도 내 생활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다섯 가지 신호를 모두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이에요. 남자가 완전히 빠졌다고 해서 바로 모든 걸 주면 안 돼요. 오히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남자가 이 정도로 빠졌을 때는 조금씩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해요. 하지만 여전히 신비감과 독립성은 유지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그가 사랑해라고 말하면 나도 오빠 좋아해. 그런데 사랑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라고 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는 더욱 확실하게 당신을 얻고 싶어 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도 진짜로 그 남자를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관계를 지속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신호들을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첫째, 모든 남자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남자는 더 직접적이고 어떤 남자는 더 은근하게 표현하죠. 둘째, 이런 신호들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정복욕인지 구분해야 해요. 진짜 사랑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이 있을 거예요. 셋째, 절대로 이런 심리적 기술들을 악용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신호와 대응법 어떠셨나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기술들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소통과 이해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각자의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때 더 행복한 관계예요. 여러분도 이런 신호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지금 썸 타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이런 신호들이 보이는지 체크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분들 행복한 연애하세요.